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공지가 올라온 날이죠. 자, 저희 이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3기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주도주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해지고 수급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1월 중순에 이제 주도주들 좀 휴식이 필요하다, 대형주들 너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등 타이밍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알려주시면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이 타이밍을 반등 타이밍으로 노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지금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4월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까지도 또 수급적으로 눌렸을 때 11월 이렇게 저점 공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3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이제 상담 신청은 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층범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카카오톡, MMDST 단일 루트로만 저희가 상담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폼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직원분이나 실장님이 상담을 해주시더라도 제가 직접 인사드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실 때까지는 절대 금전거래 하지 않으시면은 완벽한 안정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폼을 이용해 주시면은 헷갈릴 이유가 없다. 사칭범에 당할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과하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은 이제 끝났고, 일본에서도 이제 장기채 이제 투매하는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이제 회복을 했는데 21선 이렇게 돌아서는 것만 기다리면 되겠죠. 먼저 치고 가서 위에서 기다리면 좋은 거고 여기서 살짝 쉬면서 뭐 횡보를 하거나 해도 돌릴 때까지만 기다려주면은 유지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위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14,000포인트를 다시 두들기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IMF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지금 게오르기 에바 총재죠.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시장에 집중되고 하는 이런 선도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좀 확대된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22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3월 2주차 채권 매입이 전주에 비해서 증액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장기채 인상되는 부분에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EU에서는 이제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움직임이 지금은 이제 슬슬 보이면서 좀 안정화가 되어가는 거죠. 장기채 국채 금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금리 인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금리 인상은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금리 인상이 나오면은 시장이 정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거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부분, 이제 코로나가 좀 해소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최대 고용 부분이 아직 뭐 한참 멀었고 물가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뭐 택도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대응책은 다 돼 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좀 수급적으로 이제 좀 누르고 성장주들 좀 쉬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조금 찾은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타당한 핑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금리 인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선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죠. 연기금이 그렇게 매도를 안 하고 있죠. 오히려 매수하는 쪽에 가깝고 외국인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죠. 코스닥 수급도 개선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도
3월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롤오버된 물량이랑 신규 매수 물량 다 청산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물이 은근슬쩍 이제 조금씩은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과도하게 뭐 상승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섣불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수급 전체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주식 매도 안 하고 있죠. 기관에서 매수했는데 요거는 뭐 큰 물량은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중립 이상 정도라고 보고 넘어가고, 코스닥은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죠. 굿. 그리고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수는 상승 포지션이죠. 풋옵션 매도는 하락하면 안 되는 포지션은,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최소한 유지는 해준다, 아니면 올라가거나, 그럼 박스권 하단 정도 이 구간을 유지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간단하죠. 올라가면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실이에요. 그러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면 좋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포지션을 슬금슬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월 만기일 전까지만 해도 이 수급 개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만기일 이후에 수급 동향을 보면서 이제 개선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금리 인상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상에서도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단 같은 경우는 3,150포인트다. 그래서 요 상단을 형성하고 있고, 하단 같은 경우는 2,950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 되는 지점은 그러면은 3,050포인트죠. 이 3,050포인트 되는 구간에 21선이 이렇게 쓱 내려오면서 놓여질 텐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21선은 지금 3,052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어요. 2.83인데 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요 구간을 오늘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이렇게 치고 달려주면은 더 안정적인 것이고, 이 구간을 유지해서 21선 돌리는 것만 확인해도 코스피 이제 다시 한번 상단을 두들기는, 한 번의 돌파는 아니어도 두들기는 정도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들기다 보면 당연히 뭐 넘어가는 거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돌파는 어떻게 된다? 제가 이거 작년 10월에도 요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박스권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최소 목표치가 요 박스권 위아래 진폭만큼이 최소한이고, 그리고 여기가 기본이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얼만큼 더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 상하단이 200포인트죠. 그러면은 3,350포인트가 기본이고, 여기는 기본이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얼만큼 더 가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3,600을 가던 3,800을 가던 얼마를 가던 플러스 알파로 얼만큼 더 올라가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3,150포인트를 두들겨서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3,350까지는 기본으로 가고 얼만큼 더 가냐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FOMC가 있잖아요. 이 만기일부터 해서 이렇게 반등이 좀 잘 예쁘게 잘 나왔는데, FOMC에서 뭐 특별한 정책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기존 정책 유지 정도가 되겠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 그 장기채에 대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나 이런 부분이, 장기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실망할 거 없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살짝 흔들려서 뭐 60일선 지지력 테스트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뭐 3,020포인트대 정도 되겠죠. 요 중심 이탈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모양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헤드앤 숄더 모양, 그리고 다중바닥을 좀 다지는 모양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감에 살짝 밀려도 괜찮고, 61선 테스트, 지지력 테스트 나와도 괜찮고, 이 정도까지 하락 안 하고 3,050포인트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다시 올라간다. 그럼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탄력 있게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시장이 꽤나 지금 자신감을 찾았는데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930포인트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에서 이제 3050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그 21선이 마주할 수 있다. 그 구간을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코스닥은 이제 930포인트에서 만날 겁니다라고 이 당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930포인트까지 잘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예쁘게 넘어가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50포인트까지 요 1단, 2단이라고 해서 931단, 950포인트 2단에서 1단계, 2단계까지만 넘어가 주면은 1000포인트 한두 번 두들기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랑은 좀 다르게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코스피의 경우는 저항, 저항, 저항 그 후에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코스닥은 좀 어쩌다 보면은 좀 탄력받으면은 그에 맞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95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우선이다. 여기를 넘어가야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는 1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하는 건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 오늘 뭐 1% 정도 올랐는데 그냥 뭐 8만 원 구간 쪽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렴 과정이 끝나면은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오는데 아래쪽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아래쪽으로 방향이 나오면은 이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를 매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78,000원 이하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사면 되는데 아래보다는 방향이 위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박스권 쪽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모양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캐나다 이통사 이제 사스크텔이죠. 이쪽에 이제 5G 4G 장비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화웨이랑은 이제 거래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캐나다도 미국 영향력 우방이고 하다 보니 이제 탈화웨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0일 2019년 말이죠. 12월에 이제 비디오트론이랑 이제 4G 5G에서 이제 이동통신 기지국 단독 공급을 체결을 했었고 작년에 2020년 6월에도 거의 뭐 한 반년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캐나다 3대 이통사인 이제 텔로스랑 이제 5G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이제 계약이 체결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매년 한 번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년 정도에 한 번씩일 수 있는데 5G 관련주들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어서 좀 억울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적으로 눌린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장비주들 뭐 대장이 뭐 KMW니까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눌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봉밖에 없어요. 양봉이 거의 하나도 없는 수준이죠. 이렇게 하나 있네요. 없는 수준이죠. 어쩜 이렇게 매일 매도일색으로 가느냐. 이거는 의도적인 거다, 메이저들이.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뭐 신용 쓰시고 이런 분들 좀 털고 가는 과정인데, KMW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뭐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뭐 서진 시스템, 뭐 RFHIC, 뭐 삼지전자, 뭐 솔리드, 뭐 HFR 등등, 이노와이어리스 등등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수급적으로 고의적으로 밀어내린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이 장비주들이 뭐 삼성전자랑만 거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릭슨하고 노키아랑도 이미 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KMW를 밀릴 때는 뭐라고 했어요? 노키아 때문에 밀린다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이제 티모바일이랑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가 수주를 못해서 밀렸다라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럼 노키아가 수주됐는데 작년에 우려감을 표시했던 부분이 해소가 된 걸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죠. 의도적으로 그냥 누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5G 관련주들은 올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고 올해 그리고 1분기까지는 사실 큰 기대감은 없어요. 1분기까지 실적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건 아니에요. 1분기까지는 높지 않은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을 것이고 1, 2분기 합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고 점점 좋아진다. 왜? 작년부터 이게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1분기까지는 그렇게까지 기대감이 없는데 2분기부터는 좀 개선되고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마지막으로 물량을 털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메이저들이 생각하고 좀 과하게 수급적으로 밀어요. 누가 봐도 의도적이잖아요. 양봉이 없잖아요. 이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이 망하는 기업 아닌 이상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만큼 밀렸어요. 이 좋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그렇다라는 것은 수급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밀어내렸다. 기업 자체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하고 이제 각 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호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개선된다. 내년에도 좋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내리는 건 좀 고의적으로 밀어내린 부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 쪽으로 해서 그동안 눌려있던 부분을 지금 최근에 보면 또 다시 양봉이 또 많이 늘어나죠. 이때는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음봉밖에 없었는데 최근엔 또 양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뭐 확인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조금 한시름 덜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오랜만에 올라왔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한 차례 올라왔는데 이거 좀 과하게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휴식 구간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선 정확하게 그려드렸는데 23,000원 살짝 뭐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저점을 잘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요금제를 계속 동결하고 요금제가 많이 나오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요금제를 좀 이제 절감해주고 국민들 이제 부담될까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그럼 한국전력에는 어떻게 돼요?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 손실로 잡히고 탈원전 정책 펼치면서 굉장히 원자재값 올라오고 원료값이 올라오고 하면서 심지어 적자 전환까지 됐었죠. 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돈을 잘 벌던 기업이 기본적으로 수조 원의 이익을 챙기던 기업이 적자 전환까지 됐죠. 그러면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기요금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이제 뭐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입니다. 기준은 이날 뭐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2분기 전기요금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료비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런 거 고려하면은 아마 7년 4개월 만에 한 3%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좀 담아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뭐 제 기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탈원전했다가 탈원전은 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구나 생각하고 다시 원전 가동을 뭐 정상화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적이 다시 개선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조 단위로 이렇게 2년 연속 적자까지 진행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다시 한번 이제 원전 가동을 정상화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서 내년까지 해서 빠르면 올해, 뭐 늦으면 내년까지 해서는 저는 3만 원대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고 한 4만 원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작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상황이니까 2만 1,000원 넘어가면은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시세 한 차례 만들고 휴식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지 이런 뭐 배당 성향 높은 이제 배당주 가치주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주가 올라가는 시기에는요. 지금 성장주가 좋은 시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매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국전력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화학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굉장히 밀렸는데 최근에 LG화학이 반등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9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돌파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치고 가는 거는 제 생각보다 좀 강한 것 같네요. 이 90만 원 구간에서는 넘어간다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받고 이렇게 21선 이렇게 돌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입이 방정이었나 봅니다. 하루 만에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게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처럼 폭스바겐에서도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2023년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3년이면 2023년부터 각형 배터리를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확하게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파우치형 쪽을 수주를 해서 잘 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80%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해서 점유율 하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배제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2025년부터는 이제 뭐 점유율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대신 점유율은 하락하더라도 공급량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노스볼트 쪽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쪽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건데 노스볼트가 그 정도까지 능력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노스볼트가 그 정도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뭐 점유율 쪽에서는 좀 밀릴 수 있어도 LG화학이 뭐 공급을 끊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배터리의 이 성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만약에 노스볼트가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입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또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개념 쪽에서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LG화학보다는 SK이노베이션 쪽이 조금 더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쪽으로 해서 패소를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폭스바겐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미국에서도 야 SK이노베이션 니네 거 안 써 이래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장 증설하고 하고 있는 이런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려감이 있는 거죠. LG화학은 워낙 공급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뭐 타격은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노스볼트가 원하는 만큼의 기술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LG화학이 오히려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배터리 가격 뭐 우리가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테슬라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는 나왔는데 뭐 보니까 저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을 한 번씩 뭐 찍어 누르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큰 타격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 기업의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LG화학은 만약에 좀 더 밀려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뭐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슈도 지나가는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5만 원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회복해야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회복을 당연히 못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안타깝게 됐는데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매매가 가능한데 유가를 좀 보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다르게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종합에너지 업체라고 해서 유가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70달러를 넘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넘어간다고 해도 유지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셰일유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단가 경쟁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넘어가서 치고 달려서 80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중동 기업에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산유국 쪽엔 굉장히 좋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건설이라던가 뭐 이런 전체적으로 무역도 그렇고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 바이든 정권이기 때문에 뭐 셰일 쪽을 줄인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SK이노베이션은 나쁘진 않을 텐데 이 유가 상승이 지금처럼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오다가 올해 뭐 2분기 정도부터는 횡보를 한다 정도로 해서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유가 쪽에 탄력받는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SK 이노베이션은 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쪽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LG화학하고 삼성 SDI 쪽 계열을 노리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SK 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이 고려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최근에 기업 윤리 쪽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졌으면은 인정하고 배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합의를 보면은 깔끔한 건데 SK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아니
이번에 폭스바겐 사건이 나왔을 때도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끼리 싸워가지고 저렇게 폭스바겐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랑 뭐 크게 폭스바겐이 그 정도까지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SK 거 안 쓰면 되잖아요. 본인들한테 발동의 불이 떨어진 거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지금 SK네트워크스 쪽에서 뭐 횡령 얘기가 나와가지고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상도 똑바로 안 하고 합의도 안 하고 이제 본인들 잘못은 인정을 계속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 줄 테니까 저 소송에 대한 거 우리 편을 좀 들어달라라고 지금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태도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졌으면은 좀 승복을 하고 좀 합의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은 조금만 주겠다라고 하고 배상은 조금만 주겠다라고 하고 엄한 데다가 이제 뭐 제3자한테 중재를 해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SK 쪽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손상이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기업 윤리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격을 안 받으면 다행인 건데 요즘에는 뭐 워낙 정보가 빠르고 다들 스마트하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2차 전지액이나 이런 뭐 국산화 쪽으로 해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 일본에서 3대 소재 규제할 때부터 많이 뭐 일지테크, 캠트로스 뭐 이런 쪽, 뭐 동기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뭐 이런 쪽 많이 얘기가 나왔죠. ENF 테크놀로지랑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제 수소차 핵심 소재인 과부라 솔폰산 이오노머입니다. 이 이름이 좀 어렵죠? 이 기술 이전을 이제 계약한다라고 해서 오늘 7,500원 저항권까지 한 차례 올라갔는데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21선은 그래도 넘어왔으니까 61선 저항받았다 생각하시고 21선 이렇게 돌려 세우면은 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소학 같은 경우가 이제 썬바이오가 이제 모더나랑 차세대 mRNA 기술 이전 협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5.16%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11,500원 구간 이탈하면 이 구간은 좀 기회가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화학주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한유화 그리고 금호석유 요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화학주들은 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보통은 대장으로 나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호석유까지 보시면 되는데, 금호석유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좀 더 좋았죠, 주가가.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 볼 때는 이소학 같은 경우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효성그룹도 같이 보면 되겠죠. 효성화학이라던가 뭐 계속 이거는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효성 첨단 소재, 특히 첨단 소재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효성 TN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종목은 지금 몇 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제는 조금 이제 수익 실현하고 좀 놓아줄 때고, 이격이 20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격이 좀 줄어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 뭐 계속 좋을 거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분기 실적 얘기하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MLC 쪽이랑 해서 뭐 반도체 쪽이 업황 회복되면은 같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업황이. 그리고 5G 시대가 열리면은 MLC 쪽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은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MLCC도 고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도 이 61선, 21선은 오늘 한 번에 갭으로 뛰어넘어서 이제 상승 흐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선도 슬금슬금 돌아서려고 하니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뭐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에 과거에 이제 4만 원대 요 4만 원에 4만 4천 원 구간 계속 돌파 못하다가 이 구간 넘어가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었는데 박스권 좀 그리고 최근에 탄력 있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휴식 취한 다음에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또 탄력 있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웍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회복되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있는 모습들, 올해도 반도체 쪽, 그 전기차 쪽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신
이제 작년에는 언택트 쪽만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올해는 엔터를 비롯해서 컨택트주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함께 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키높이를 맞추는 구간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래도 주도주는 성장주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뭐 이런 골프존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 이제 1분기 실적 기대감 같은 경우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 대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줄이면서 이제 여러분들 휴식 구간을 찾아서 그때 재매수하는 게 낫지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당히 상승이 정체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한 차례 꼬리 달았죠. 내일도 못 올라가면은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받으면 그 후에 다시 보시던가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규모 황사가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그래서 크리넨사이언스, 위닉스, 위니아, 뭐 파세코 50 에크론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막 어마어마한 뭐 상한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황사죠. 자, 미세먼지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이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약간의 눈치를 봐요. 우리나라 눈치는 안 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는 그냥 우기면 되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나라고 배상 이런 거 없어도 되는 나라인데 그래도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황사가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은근슬쩍 미세먼지가 좀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 중국 공장 열심히 가동하고 이제 모아뒀던 쓰레기도 열심히 태우고 하면 우리나라로 잘 넘어오죠. 봄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조금 붉어질 수 있다. 이게 단발성으로는 약해요. 지금처럼 한 차례 올라가다가 좀 쉬는 구간 나오는데 그렇다고 오늘도 그냥 마냥 밀린 건 아니죠. 120선 장기 이평선 정도는 지켜주면서 아래 저점 매수는 조금 나왔는데 단발적으로는 약한데 연속적으로 나온다. 연속적으로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며칠 쉬다가 또 와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온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다. 제가 한 1월 하순 정도부터 해서는 뭐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모아가는 개념으로 봄까지 모으면은 봄 정도에는 초봄에서 늦봄 사이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크리넨사이언스, 뭐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좋았었고 뭐 파세코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괜찮았었고 그리고 50이나 웰크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스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휴식을 충분히 취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겠죠. 뭐 웰크론도 그렇고 모나리자도 등등등등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오늘 음봉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움직이면 나쁘지 않다. 이평선 정도는 살짝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연속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면은 다음 올 때까지는 조금 휴식을 취할 거고 연속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 후에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면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체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이런 환경적인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 추후에 볼 수 있는 거는 뭐 인선 ENT나 이런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인다 이렇게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이시니까 인선 ENT, 뭐 YN텍, 코엔텍, 뭐 KGTS 등등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볼 수 있다. 최근에도 그 환경 관련주들 바이든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얘기 나왔었죠. 영상을 뭐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리든지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체크해 보시면은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기존의 종목들은 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만 말씀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할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기회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교체하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버무려서 포트폴리오 구축하시고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여기 문의하시면 되겠죠. 여기 작성하시면은 일단 상담 받아보시면은 저희 쪽에 맞게 잘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